복리 수익이 16%에서 27%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호!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퍼 지표 하나로 복리 30%, MDD 10% 가는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이거는 제가 정리하고도 사기 같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시스트레이더 79님의 컨텐츠를 훔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르지 마세요. 저희는 이렇게 훔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합의를 본 사이입니다. 이분이 지금 블로그에 퀀트 전략 만드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게재 중입니다. 당연히 링크는 제가 밑에 걸어 드릴 거고요. 여기서 퍼 지표 하나만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겁니다. 참고로 퍼는 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투자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보시면요.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누적 수익률 4,900%, 그러니까 원금이 50배가 된다는 거고, 복리 수익은 30.65%, 그리고 MDD는 9.68% 나오는 전략을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해볼 겁니다. 일단 퀀트 전략을 짜는 방법과 순서를 공개를 하십니다. 블로그에. 자, 첫 번째, 검증하고자 하는 팩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뭔가 가설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퍼가 낮은 주식이 수익이 좋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 또는 반대로 최근에 많이 내린 주식,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한 주식, 이런 것도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이 수익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검증을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검증을 하는 거를 백테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를. 그리고 검증을 해보면은 이 합리적인 가설 중에서 90%는 슈렉이다, 안 통한다, 심지어 과거에도 안 통한다, 그리고 과거에도 안 통했으면은 미래에도 통할 가능성이 적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퍼는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애용하는 팩터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논문만 나온 게 팩터가 공개된 게 500여 개 정도 되고요. 안 공개된 팩터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고로 주식 팩터의 3대 축은요, 재무제표, 그 가격 거래량, 그리고 애널리스트,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뭐냐 하면은 뭐 시가총액과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가치 지표들이 있습니다. 퍼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자체 수익성, 안전성, 개선지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개선지표는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수익성 지표가 있다, 뭐 ROE라든지 GPA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작년 대비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를 개선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여기 뭐 되게 이런 거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다 주식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격 거래량 지표들은 뭐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나 내렸나, 그 가격의 변동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동평균선 같은 거를 놔가지고 그 주식이 지금 위인가 아래인가를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보조 지표들도 되게 많죠. 뭐 RSI라든지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스토카스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 지표 같은 것도 거래량이 뭐 많이 증가하는 주식, 떨어지는 주식, 뭐 평균 3일, 5일, 10일 거래량,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애널리스트 지표들은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올린 기업, 또는 전망치를 초과 달성한 기업, 이런 거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퍼만 볼 거죠.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보통 이 팩터의 성과를 상하위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책에 10분위를 썼어요. 그러니까 2000개 주식을, 그러니까 순위를 매길 수가 있죠. 퍼 순위를. 그러면은 그 상위 10%, 그러니까 1위부터 200위들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201위부터 400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부터 맨 끝에 꼴등 180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설은 저퍼 주식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 저퍼 주식이 속하는 그 10분위 주식들이 수익이 높고, 반대로 고퍼 주식들의 10분위 주식의 수익이 낮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팩터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거를 입증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200개 기업까지 할 필요 없고 30개나 50개 종목 정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200개 종목에 이 기업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요. 근데 종목이 물론 너무 적으면 통계적으로 좀 무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1년에 1회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저퍼 포트폴리오를 돌려봤어요. 50개 종목, 종가 대비 마이너스 1.5% 매수.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연말에 어떤 주식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새해 첫날에 9,850원, 그게 1.5% 밑에 매수 주문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850원으로 내려오면 그때 사기 되는 거고, 그날 9,850원이 안 가면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주식이 1,100원으로 올랐다 하면은 그 1,100원에 마이너스 1.5%에 또 매수 주문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며칠 하다 보면 이렇게 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퍼 주식 50개에 투자를 했다면은 복리 수익이 16.63%, 그리고 MDD가 64% 나왔습니다. 참고로 14년 시뮬레이션이에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 퍼라는 그 팩터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리 수익 16%는 그 동기간의 코스피 수익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참고로 2007년에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을 뚫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시스트레이더님이 젠포트에서 쓰셨거든요. 참고로 젠포트 조건식이 필요하시면은 이분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셨으니까 젠포트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한번 따라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팩터 자체, 퍼라는 팩터 자체는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MD가 너무 높죠. 64%입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도 이런 전략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이 말을 했죠. 주식을 사가지고 반토막 뜨는 게 두렵다면 주식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지 2토막이잖아요. 네, 이분도 아마 자산이 3분지 2토막 되면 좀 당황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득하게 64% 하락을 버티면서 14년 동안 끈질기게 저퍼 주식만 사 모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99.8%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입증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2007년부터 2021년이라는 특정한 구간에 한국 시장에서는 저퍼 전략이 먹혔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 전에 그 수익 그리고 그 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략이 다른 나라에도 먹히나 이런 걸 백테스트를 하면은 좋은데, 우리가 사실상 한국 밖에 다른 시장을 백테스트 하기는 매우 어렵죠. 우리가 뭐 퍼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논문을 뒤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비슷한 논문이 미국에 있고 미국에도 이 저퍼 팩터가 통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대부분 다 먹힌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왜냐면 거기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요. 1927년부터는 좀 쓸만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그래도 한 21세기 들어와야지 좀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대부분 팩터가 통하는 이유가 심리적 이유입니다. 저퍼 팩터가 통하는 이유도 사실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좀 구려 보이는 주식, 구려 보이는 산업에 소속한 그런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순이익 대비 쓸데없이 저평가해가지고 그게 저평가가 나중에 해소가 되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통하면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레벨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데 거기에도 통할 정도면은 이게 거의 인류 공통이 아닐까. 이 심리적 팩터는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가 있으면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뭐 개발도상국 시장 이런데 혹시 누군가가 저퍼 팩터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팩터니까 한국에서도 아마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저퍼 팩터는 당연히 미국에서 통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수익이 16.6%인가 그랬잖아요. 14년 동안 투자해서 MDD가 64%였고 이제 수익을 20%대로 좀 높여보겠습니다. 리밸런싱 기간을 바꿔봤어요. 시스트레이더님이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으로 바꿨습니다. 20일 거래일 후에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자, 잦은 리밸런싱의 단점은 높은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팔 때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게 대단히 귀찮거든요. 그러나 젠포트 같은 경우는 전략을 짜면은 자동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귀찮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내 전략에 근접한 종목을 유지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 1월에 이 전략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퍼 주식을 뭐 20개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한 석 달 지나면은 이제 그 주식들이 변화가 많이 있겠죠. 많이 오른 놈도 있고 뭐 떨어진 놈도 있고 횡보하는 놈도 있고 이럴 건데, 특히 많이 오른 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저퍼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3개월 후에 이 주식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어떤 저퍼 주식이 300% 올랐어요. 그럼 더 이상 저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아무래도 그때그때 저퍼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면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트레이더 79님은 그 한 달 또는 석 달을 제안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퀀트킹으로 돌려보는데 거기서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가장 수치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다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시스트레이더님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1.5%의 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면 주식이 뭐 종가가 10,000원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시가에 그 당장 사는 게 아니라 9,850원으로 떨어질 때만 사게 되거든요. 거기서 좀 버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밸런싱 효과를 리밸런싱의 그 비용 효과를 이걸로 많이 절감하지 않는가, 그렇게 조금 제가 의심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850원을 못 산다 하면은 다음날에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만원짜리 종가가 1,400원으로 올라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에 1,400원에서 1.5%뺀 금액으로 매수 효과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차 하다 보면 사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복리 수익이 16%에서 27%로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제가 30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MDD는 별로 줄지 않았어요. 물론 64%보다는 55%가 낮기는 하지만 55%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이걸로 우리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도 젠포트 수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베껴 쓰셔가지고 한번 젠포트 가서 한번 해보세요. 뉴지스톡 젠포트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복리수익 30%까지는 거의 갔습니다. MDD는 아직도 굉장히 높죠. 50%대에서 이제 10%대로 가야 되거든요. 네, 갈 길이 멀습니다. 아마 할투 채널 애청자들은 대충 제가 이걸 어떻게 줄일지 감이 잡히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몰래 또 블로그에 가서 보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한번 맞춰보세요. MDD가 어떻게 하면 50%대에서 10% 이하로 떨어지는지.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중급 문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중급 문제를 찾아보니까 네, 이런 바둑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1분 걸려서 풀었거든요. 네, 참고로 이 문제는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 상황 문제를 그래도 한 몇천 개 정도는 풀어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요즘 애들도 그 10대, 20대면은 그 할 일 없으면 상황 문제 푸는 거 맞죠? 그렇죠? 할 일 없으면은 아닌가? 뭐 어쨌든 그럼 저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할 일 없으면 사회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하면은 네, 상당히 그 하이 레벨의 아마추어 또는 뭐 연구생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풀면은 그래도 인터넷에서 한 단 정도는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00% 이기가 빠졌네. 자, 어쨌든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자, MDD가 어떻게 50%에서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지 네, 답변을 아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따단. 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2탄으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 영상 지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익한데 그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게 되겠죠.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